아무튼 저희 이제 공식적인 시작은 항상 우리 펜코 수계의 제명에 관한 천원. 예. 오늘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펜코 수계 오늘 몇 명인지 한번 저희가 자 현재 시각 8시 41분이고요. 그렇죠. 6월 18일입니다. 펜코 수계 이준석. 네. 제명 동원 동의 청원. 예.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8만 4,041명입니다. 야, 58만이요. 네, 58만 4,041명이고 천하람 피셜, 이준석 피셜 숫자에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경마식으로 하지 말아라. 네. 경마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마식으로 중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숫자로 이준석을 몰아낼 수 있느냐?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천하람 의원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그러면 숫자 수계인가요? 숫자 사실은 이게 그 뻔히 기억나는 게 뭐 숫자에 저들이 얼마나 연연했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맨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펜코 준천지들도 경악을 했던 대선 기간에 이기인 씨가 30 넘긴다고. 넘길 수 30% 있다. 넘긴다고. 넘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안에서도 이건 좀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숫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했었는데 진정해.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30은 아니다. 심지어 막 어디서는 심지어 천하람 씨도 뭐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40 넘기고 뭐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숫자 가지고 장난질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이제 숫자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근데 사실 그런 반응이 예상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펜코 안에서 지금 어떤 반응들이 보이고 있나 이런 게 중요한데 최근에 펜코 전개를 보니까 어때요? 이준석 의원이 좀 분발을 해야겠더라고요. 왜죠? 어제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9위인가로 떨어져 있던데. 아이고. 제가 이제 1위로 올라갔고. 아이고. 1위로. 2위에 158이 있는 거예요. 야. 158이 뭐냐면 제 키라고. 158.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제가 158은 허위 사실인데 설령 이제 그 158 그 인플루언서 분도 계시거든요. 158cm라는 인플루언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같이 지금 이렇게 괜히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남자 키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데 뻔히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거는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본질이. 제가 148이든 138이든 그게 본질이 아니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준석 의원이 본질로 삼고 있는 이 펜코 그렇죠. 활활 불타고 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그 숫자 안 본다라는 그 천하람 의원의 해명은 이게 거의 준석열이죠. 준석열.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광판 안 본다 그랬죠. 전광판 안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와도 안 본다는 거고 또 홍준표 뭐라 그랬습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딱 요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홍준표 윤석열 더하게 하면 이준석 천하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수준이 비슷해. 뭉개면 뭉개진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치인들의 이제 어떤 오만함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자신만만한데 이 자신만만한 태도가 언제까지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혁신당과 이 펜코의 왜요? 아니 나는 많고 많은 정치 주제 중에 이준석과 개혁신당 얘기하면은 가장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아. 잠이 다 깨. 그래서 오늘 즐겁게 왔잖아요. 나 그래서 신나게 얘기하기 전에도 그냥 기분이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해피해피한. 그냥 기분이.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방송 뭐 저기 그 종합판이잖아요. 종합판이죠. 우리 황희두 이사님이 매불쇼랑 겸공해서 공개한 거는 사실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거에 종합판을 어쨌든 깔아주신 거잖아요. 그거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그 펜코라는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이게 포인트를 펜코 쪽에서 주고 그 주는 방식이라는 게 정치적이거나 혹은 이념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 펜코를 사용하는 주로 유저들이 젊은 층의 유저들이 많은데 젊은 층들과 이 커뮤니티 문화가 정치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부분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종합해서 짧게만 정리를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개혁신당과의 연관성이 더 사실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실제 포인트를 줬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개혁신당 내부에 만약에 펜코 내부에 개혁신당 당직자가 있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펨코 이꼬르 빠찡코. 빠찡코. 일단 결론은 그래서 펨찡코라 보시면 됩니다. 네. 펨코의 빠찡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핵심을 전해드린 게 하나가 혐오의 보상화. 혐오를 계속 조장하게끔. 왜냐면 이게 일단 계급이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 소위 레벨업을 하는 거는 어느 흔한 커뮤니티나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계속 누적해 가죠. 하지만 특히 펨코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을 비추천을 받게 되면 포인트가 깎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 이제 소신 발언을 하겠죠. 그러면 포인트가 깎입니다. 깎이고. 그러면은 나 포인트가 깎여. 왜냐면 이게 레벨업을 하는데 고레벨이 될수록 더 올라가고 싶어지지. 요 밑에 있는 게 싫지 않겠습니까? 떨어지고 싶지 않죠. 네, 차라리 좀 밑에 그냥 이렇게 뭐 10,000포인트 이 정도 있으면 10,000포인트나 9,000포인트나 할 수 있는데 올라가면서 이게 소위 막 권력이 생기는 거죠. 내 발언에 영향력이 생기고 동기부여, 보상 심리를 막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막 15만, 20만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날 주목하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쭉 떨어진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올라간 고레벨일수록 발언권은 커지는데 포인트가 떨어지는 어떤 비추천을 받을 글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유저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나도 그렇게 올려야지. 나도 올려야지. 그치. 그러면 이 문화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로 좋은 말 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혐오하고 차별하고 막말하고 약자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런 글들이 포인트를 많이 받아요. 이러면 딱 어떤 게 학습 효과가 생깁니까? 나도 여기서 포인트 벌려면 그냥 이런 걸 퍼나르면 되겠네. 실제로 그래서 25년 2월 그러니까 4개월 전 기사를 MBC 비빨 기사고 캡처 화면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펨코의 3명의 다른 유저가 동시에 올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기사 속보를 그냥 퍼오는 거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4개월 전 MBC 기사를 전혀 다른 3명의 유저가 각각 1분 3분 차이로 딱 올려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 왜 그것도 캡처 화면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여론 조작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 그래서 첫 번째 혐오의 보상화였고 두 번째가 점수를 그렇게 얻으면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점수의 현금화 막 갖다 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점수의 현금화는 이따 뒤에 더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도박의 플랫폼화. 이 안에 사설 도박 사이 그 갤러리가 있어요. 게시판이. 거기서 그런 게 운영이 되고 있다. 네, 그거 보니까 뭐 축구 경기나 뭐 이런 경기 뭐 그런 거에다가 소위 포인트, 잉여 포인트를 걸고 도박하는 방식.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막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경기도 이런 데서는 다 지금 베팅에 그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내부에 있는 포인트를 외부에서 실제 현금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쨌든 혐오의 보상화는 내부 포인트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혐오라는 게 정치인이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제도권 정치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밈이나 게시물들을 학대 재생산하면서 포인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게 그래서 아까 개혁신당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펨코에는 또 정치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정계를 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일단 이해하신 상황에서 펨코의 지금 그 정계의 문화를 보면 이준석이 거의 수계죠. 거기에 수령님이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는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 비추를 받아요. 그럼 이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를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이준석 좋은 거 올리면 된다. 아니면 민주당 욕하면 된다. 그쵸. 더 세게 욕하면 더 오는 거지. 그쵸. 더 신랄하게 조롱을 하면 이재명 악마화도 하고 그냥 비판을 하면 추천 못 받아요. 그런 거 이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밋밋하면 안 돼. 불닭볶음면 맛으로 그쵸. 아주 매콤하게 가장 맵게 그러면서 점점 막 청양고추 넣고 뭐 하고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고자극으로 가가지고 그 안에서 실제로 누군가가 근데 제동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너 뭐야 비추. 그러면서 심지어 제보를 온 것 중에 저도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박영식 아이디 신인규 아이디가 있다 칠게요. 두 분이 이건 아니지 라고 하잖아요. 신인규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막 페이지에 도배가 돼요. 신인규 제 과거글 보니까 저거 찝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멸칭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약간 조지는 거네. 한마디로. 아무한테나 맨날 그런 식으로 막 그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끼리 그 중거 집단에서 공유를 해요. 이게 되게 진짜 웃긴 게 제도권 밖에 있는 인물을 악마화하거나 혐오하고 조롱하고
뭐 밈을 만들어서 포인트를 얻기도 하지만 내가 만약에 뭔가 올린 거에 대해서 좀 방해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 펜코 일부 유저를 대상으로 또 악마화를 약간 린치 비슷한데? 린치. 아 근데 그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허은하 대표 쫓아낼 때랑 비슷한 것 같아. 정확합니다. 아 비슷해요? 네. 아 맞잖아요. 그 구조예요. 막 없는 것도 만들거나 그쵸. 뭐 이준석이가 한 말 가지고 와가지고 뭐 비례대표 달라고 울었다 막 이런 거 더 씌워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리잖아. 맞아요. 야 이거 비슷한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폭을 생각할 때 한 반에 일진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분위기를 딱 장악을 하고 나면 굳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딱 돈 주면 빵 사오잖아요. 근데 이준석 정치 스타일이 이거예요. 그 사주야 사주. 돈을 딱 줘요. 그러면은 빵을 알아서 사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논란되면 이렇게 하죠. 내가 빵 사오라고 한 거 증거 갖고 와봐요. 이런 거예요. 정치를 그딴 식으로 하는데 이런 데서 다 자기네들의 그런 사이버 불링하는 일들 그리고 이런 걸 계속 자기가 활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요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걸 이용해 먹는 거네. 맞습니다. 그 딱 수계. 그쵸. 윤석열이 수계. 그쵸.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서의 그 정확하네. 반일진 분위기 그리고 누군가가 반기되면 본보기로 막 엄청 패잖아요. 그거 엄석대네 자기가. 엄석대. 이거 해 하면 그쵸. 그냥 딱 눈짓만 봐도 그냥 딱 이렇게. 그쵸. 되는 거네. 그래서 야. 엄석대는 나 하나여야 되는데 어디 윤석열이 지금 두 개의 태양을 띄우려고. 그래서 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싸운 거다. 네, 그래서 싸운 거죠. 그래서 싸웠다가 쫓겨났다. 그쵸. 저쪽은. 근데 다시 또 겨들어가고 싶다. 그쵸. 다시 좀 가고 싶다. 제가 아까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6년 동안 당 내부에도 그렇고 강의를 다니면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방법들을 써봤어요. 근데 이거를 특히 옛날에 KBS 라디오도 나가고 했는데 그런 데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들끼리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야 니네도 그러잖아. 진영 논리를 아니 뭐 이렇게 보는 한줌이다 뭐 이런 한줌이다. 애들 사춘기 때 원래 그러고 크는 거야. 아니에요. 나이 들면 변해. 이러는데 더 노골적인 일들 나이 여기서 들어도 그냥 안 말씀드리면 변하던데? 안 변합니다. 안 변하잖아요. 특히 그게 유행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착화가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이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 다 악마가 돼야 돼요. 진짜 그런 나쁜 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려면 그쵸. 악마가 돼야 돼. 내가 이런 짓을 했던 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 부끄럽다 이런 말 하기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 봐봐. 그러니까 딱 윤석열도 그러잖아요. 범죄자잖아 저거.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한 거라니까. 이렇게 정당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네. 심리가 완전 똑같습니다. 진짜 윤석열하고 똑같네. 똑같아요. 근데 그래놓고 너무 자기도 해롭다. 윤석열 너무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내란이라는 말씀 하시던데 그게 정말 똑같네. 이게. 똑같습니다. 내란이네.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랑비 옷젖듯이 청소년들이 그런데 유입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설 토토 문제. 이게 계속 이거 뭐 한 줌이다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도박개장죄 아니야 그게 사실은. 맞아요. 도박개장죄. 형법 247조에 도박장 개설죄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펜코 운영진이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어떤 증거예요? 24년 4월 20일 공지에 보면 운영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봤어요. 한마디로 보셨죠? 한마디로 자기도 음지에서 거래가 되고 심지어 수백만 뭐 수십만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거 확인했다. 개인 간 거래로 의심된다. 하지만 내가 선물하기 기능을 막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빼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선물하기 기능을 막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물밑에서 거래 못 하니까. 그렇지. 근데 왜 안 했겠습니까? 일단 트래픽이 쪼그라들어요. 장사가 되니까. 장사되니까.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거 유튜버랑 똑같네. 돈 되니까 하는 거야. 돈 되니까.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FM 코리아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DC 인사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1등이고요. 제일 사용 많이 하는 게 이제 FM 코리아가 2등입니다. 그쵸. 그만큼 이용하는 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대, 20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10대부터 40대까지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 해축 사이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용하시는 40대 뭐 중후반 초반 이런 분들도 많아요. 뭐 정계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어느 순간 정계의 글들이 포텐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슬쩍슬쩍 보다 보면 정계 게시글이 원래 정치랑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포텐에 올라가면 포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이라는 게 인기 게시글 같은 거죠. 추천 많이 받은 게 이제 한데 모이는. DC로 치면 실시간 베스트. 포텐 간다. 그럼 이제 소위 이제 히트 쳤다. 내 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포를 많이 받겠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도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오지만 포털에 딱 걸리는 그런 순위에 걸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커뮤니티 잘 모르니까 좋아요를 받잖아 우리가. 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잖아. 그게 사이버 머니처럼 이렇게 환전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죠? 포처럼 음지에서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딱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카드를 치거나 도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홀덤 펍이라고 해가지고 홀덤 게임 아시면 이제 그 카드 치는 게임이거든요. 포커랑 비슷한 건데 홀덤 펍에 가면 홀덤에서 내가 현금을 주고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줘요. 칩을 줘요. 그러면 칩으로 놀고 내가 거기서 칩을 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음식을 먹고 나초를 먹고 술을 먹고 그 안에서만 플레이를 할 수 있지 그걸 뭔가 갖고 나와서 밖에서 현금성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포인트를 갖고 노는 거는 지들끼리 노는 게 좋은데 뭐 당연히 포인트를 얻는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밖에서 거래를 하게 만든다는 거 그쵸. 이거는 이제 실정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막 이걸 가지고 별거 없다. 무슨 뭐 자기들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일부에 불과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뭐 도박 비율이라든지 뭐 땡약 비율 이런 게 전체 비율로 보면 낮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아니 해악은 그 자체가 해악이잖아요. 그리고 이준석도 한 줌이라고 맨날 냅뒀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해로움이 왔지. 그래서 그 사이트에 운영진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 이제 도박 없는 학교라는 분 그 시민단체 교장 선생인데 고발하신 분이 과거에 이 온라인 도박 기획자였다. 이게 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마디로 이 총판부터 해서 전체적인 기획을 하셨던 분인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청소년들이 중독이 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막아야겠다. 내가 맞서 싸워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쭉 보시더니 운영진이 인지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발에 나선 겁니다. 아유, 잘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 12월에 잉놀갤, 잉여력 놀이터 갤러리라고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설 토토가 가능한 게시판 거기에 통합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걸 찾아서 쭉 들어가 봤더니 대놓고 토사장, 토쟁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규칙에 마치 정관처럼 돼 있는데 이 규칙에 토사장이 뭐냐면 불법 토토 그 운영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쟁이는 그걸 하는 참여자. 그 단어들이 노골적으로 나와 이미 있어요. 나와 있고. 그건 빼박이네. 빼박이에요. 빼박이네. 지금 우리 열폭국님이 질문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홀덤펍은 제가 사례를 드느라고 비유하느라고 따온 거고, 그러니까 홀덤이란 게임 카드 게임 자체를 바나 펍 안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놀 수 있는데 거기서 게임 즐기면서 게임을 하려면 어쨌든 우리가 집에서 고스톱 칠 때 바둑알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칩을 주는 거고 그거를 칩을 쓸 때도 뭐 어쨌든 현금 거래가 그 내부에서는 어쨌든 필요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건데 도박은 아닙니다. 현재 다 합법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예전에 코로나 때. 왜냐하면 다 붙어가지고 게임을 하니까 홀덤펍도 다 폐장시켜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젊은이들 많이 가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임을 하는 곳이고 밖에 나와서는 그런 칩을 가지고 돈으로 어떻게 바꾸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건 이제 일단은 명시를 하고요. 그거 일단 말씀드리고 갈게요. 질문 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나 뭐 원인은 대충 이제 알았는데 요거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책들 좀 필요합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선순위로 그 고발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발도 했고 아까 개혁신당 잠깐 말씀드렸는데 6일 동탄 유세 현장에 인증을 하면 포를 쏜다. 이거 이제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 그게 이제 그 실제 증거들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현금 보낸 거예요. 현금을 말하면. 보낸 거랑 이거 정치자금 뭐 그런 비슷한 거랑 문제 삼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개혁신당 입당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친윤계랑 싸울 때 국힘 탈당할 무렵 이준석 의원이 그때도 인증 올리면 포 쏜다. 그럼 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포를 벌기 위해서 개혁신당이든 이준석이 누군지 몰라도 일단 포 벌 수 있는. 그럼 포 주는 거는 내가 무슨 포인트를 구매해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추천 주면 그게 포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상대 추천해서 포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선물을 하는 거죠. 또 선물 내가 가진 포가 만약에 10만 포인트면 양도가 돼 그게? 그게 양도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선물하기. 야, 내 포를 일부 완전 거래를 하는 거네. 거래를. 운영진이 이 포 선물하는 걸 막으면 내가 100만 포인트가 있든 1000만 포인트가 있든 이게 현금화가 안 되는데 포 선물하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음지에서 이렇게 신규 변호사님 따로 오픈 카톡 당근마켓 이런 데서 또 팔고 포 팝니다. 이렇게 운영진이 이거를 뭐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전혀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그 방치지 방치 사실상. 그래서 정계에서도 이걸 뻔히 알고 있을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이 가만 냅뒀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허은하 전 대표가 고발한 게 있었잖아요. 고발도 했고. 실제로. 왜냐면 이 개혁신당 안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저한테도 그리고 제보가 왔어요. 이준석 의원이 주변 그 측근들한테 그 게시글 올려달라. 이준석 의원 팬코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증거가 나왔죠. 사진으로 보는 게 장면이 있지 않나요? 참고로 제가 주최했던 모임에 이준석 의원이 한번 왔는데 3년 전이죠. 참가자 중 A가 이준석 의원 사진을 찍었죠. 뭘 보고 있었을까요? 펜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펜코를 보는 것까지는 이미 다 입증이 끝났어. 그쵸.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하거나 뭐 글을 직접 쓰진 않더라도 누구에게 시켰거나 재생산이 됐다라는 이 부분은 정말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많은 정황 증거들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펜코 100% 합니다. 사진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 그 공직선거법 115조가 딱 제3자의 기부행위 금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온라인 도박장. 근데 이거 심각하다. 이거 심각해요. 도박까지 연결되니까 정치권의 오물투척 그리고 무슨 뭐 혐오 조장 이런 거 오물투척도 있지만 이게 후속적으로도 불법적인 쪽으로 자금이 융통된다는 게 너무 심각하네 이건 정말. 그쵸. 이게 자기들끼리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하다. 왜냐면 그게 절여져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의 그 3차 토론 때 문제적 발언도 자기들끼리 문제 없잖아요. 언어 성폭력. 언어 성폭력도 얘기하지. 오히려 잘했어. 아니 천하람도 문제 없다 그래. 그쵸. 걔도 펜코를 하는 거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문제의식이. 왜 없어? 아니면 펜코수기한테 쫄아있든가. 쫄아있든가. 그건 뭐 우리가 규명해봐야 됩니다. 아니 근데 문제가 있는 발언이 그 안에서는 오히려 펜코 수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그렇죠.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영에서도 펜코 반응을 보러 가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는데 야 얘네들끼리 오히려 이거 뭐 헛발질한 거라는데? 라는 얘기를 그대로 또 우리 쪽으로 커뮤니티에 유통해요. 저는 이게 진짜 민주진영 그 커뮤니티 유저들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여기저기 가면놀이를 하니까. 근데 그런 걸 설령 보신다 하더라도 그네들이 여태까지 어떤 짓을 해왔는지를 보고 낚이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문제가 안 된다면 문제가 안 됩니까? 이거 수사사항이고요. 운영진이 명백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2015년에 중학생 시절 펜코에 빠진 한 유저가 2019년에 호소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 방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음지에서. 그러니까 그 호소했다라는 내용이 저 이거 포인트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괴로워요. 펜코 사설 토토 때문에 힘들어요. 계속 생각이 나요. 술 담배도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이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펜코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도박 중독 같은 거구나. 도박 중독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블라인드에도 20몇 년도 21년도쯤에 글이 올라온 게 있는데 똑같은 글이에요. 남들은 비웃겠지만 나 망토 달고 망토가 이제 올라가면 막 아이템 생기는 거거든요. 망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빵 포인트면은 그냥 알이에요 알. 빵 포인트면 그리고 점점 올라갈수록 뭐 1000포인트 이상 되면 뭐 다른 게 생겨요? 그렇죠. 그 앞에 아이콘에 개 얼굴이 나오고 개? 개. 그러니까 그 동물 개? 월월 개. 월월 개. 그리고 곰 나오고 곰이 나와요? 백곰 나오고 거기에 막 이제 뭘 입혀주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딱 게임 레벨업처럼 되는 거예요. 끝판왕은 뭐예요? 끝판왕은 이제 그 불탄 망고. 끝에 위에 뭐 이준석 사진이 나옵니까? 수계니까. 펜코 수계. 아니 북한도 수계들 얼굴 이렇게 해놓잖아 또. 수령님 얼굴. 체제는 비슷해. 그렇죠. 체제 똑같아요. 체제는 비슷해.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 있는데 나도 한때 좀 잘 나갔다. 포인트 많았다. 근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가 빵 포인트 됐다. 회사 생활을 한다는 분이에요. 그분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 펜코 생각밖에 안 난다. 진짜로.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이거 진짜 저 이거 좀 1000포인트라도 그럼 거래 안 됩니까? 저한테 10만 포인트를 실제로 판매한 분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거래한 분의 10분의 10명 중에 10만 포인트. 10명 중에 10명이 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거래 직후에 포인트가 아까 R이라고 했죠. 빵 포인트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그냥 도박에 올인을 한 거예요. 와, 몰빵한 거야? 몰빵한 거예요. 한방. 인생을 한탕주의. 아니 이거 근데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게임을 잘 안 하고 커뮤니티를 제가 누가 보내주면 보지 제가 들어가서 뭐 이거 하질 않다 보니까 이 메커니즘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라는 게 좀 생소한데 듣고 나니까 문제점은 너무 확실하다. 실정법 위반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이 해악이 너무 심각하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현실 정치에 이용을 한다? 와 심각해요. 이거 정말 윤석열 저리 가라로 심각하네. 지금 요 화면에 나온 게 제보해주신 분의 내용을 한 장으로 담은 사진이거든요. 이런 제보가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는 지금도 거죠?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럼 그 뭐 처벌한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 뭐 예를 들어 고발하고 이런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문제되는 것들은. 이거는 제가 매불쇼에서 그냥 즉흥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던 건데 매불쇼에서 그날 12시까지 사과문을 저한테 보내면 그리고 이제 어떤 글 썼는지 알리고 사과문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겠다. 그 황 이사님에 대한 악플 같은 거? 뭐 악플인데 비판은 좋다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각에서 어떻게 왜곡하냐면 야 쟤는 뭐 좀 비판받았다고 고소하냐 이렇게 왜곡하는데 저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은 하되 패드립을 왜 하냐. 제가 그동안 DC 유저들 고소할 때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고 패드립하고 성적 모욕해요. 막 모텔에서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비판을 하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저거는 뭐 지 비판을 못 참는다. 검열을 한다. 아주 쇼들을 하고 있던데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렇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본인들이 쓰는 그 자유 그 손가락을 함부로 놀릴 거면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해라. 누가 비판을 막냐.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갑자기 돌아가신 서거에 대한 조롱을 하냐. 그러니까 사자명예훼손이죠. 그래서 그럼 풍자와 해악이라고 지들은 포장을 하지만 그 문제도 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왜 제가 계속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문제를 제기해 왔냐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5월 23일을 중력절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12구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 호떡 압력절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세월호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오뎅데이라는 식으로 미치겠다. 오뎅탕이라고 비유해요. 미치겠다. 이거 말고도 너무 노골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그동안은 참 딜레마였던 게 이걸 듣는 분들이 이제 귀가 썩으시니까 이거를 수위를 좀 낮춰서 설명을 하니까 애들 노는 거 아까 그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한줌론으로 또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대로 안 된다. 이거 애들이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완전 빙산의 일각이에요. 근데 이런데 무방비로 노출이 돼서 이번에 이준석이 보여드렸듯이 뭐가 문제인데 자기들끼리 그걸 끼기대고 있는 거예요. 뻔뻔해요. 떳떳해.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유머잖아. 야 안 웃겨? 표정 썩었어? 이 꼰대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문화를 몰라? 이걸 갖다가 대선 주자 토론회까지 나와서 그 짓거리를 한 거야. 그리고 권영국 후보를 이용해서 여성을 도구화해서. 아니 그 대세프 우리 대세프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할 때 그 중에 저희 그 북콘서트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황희두 이사님처럼 과거에 약간 그 커뮤니티 바닥에서 좀 노시다가 이제는 거길 탈출하신 분이 다행이다. 저한테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경험을 얘기해줬는데 자기가 과거에 왔다 갔다 한 커뮤니티여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준석 그 3차 토론 발언 나오고 그 앞뒤의 맥락을 좀 살펴보려고 커뮤니티를 두루두루 봤는데 그 뭐 젓가락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밈화나 짤이 돼가지고 뭐 돌아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아유 또 팸코 보고 저런 얘기 했나 보다라가 아니고 진짜로 밈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발언의 배경이라는 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뇌가 망가지잖아요. 더 점점 고자극으로 가잖아요. 그래야 포가 오는 거야. 그렇죠. 역치가 넘어가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서 누군가가 이걸 막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저희들이 싫은 거고 저희들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저것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웃음을 몰라. 그래서 옛날 인터넷 방송 문제도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TV 그 문제도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철땡 뭐 그리고 막 페북 스타들 막 김태 머시기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들이 유머를 가장해서 지금 온라인 공론장을 지금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어요. 오염시킨 거야. 아니 철 머시기도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그 선배였는데 어느 순간 아프리카 TV로 가서 뭘 했었냐면요. 폭동계 감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518개 뭐 별풍선 쏘잖아요. 5.18 뭡니까? 그걸 폭동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렇게 폭동이라고 얘기한 걸 넘어서 아이고 폭동계 감사합니다. 이게 문화가 됐어요. 518개 쏘면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아이고 폭동계 감사합니다. BJ들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가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 2010년대 초중반에. 왜냐면 그 문화 속에 살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쭉 지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침투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이 본질이라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명박 MB가 이런 거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로 작정하고 심리전을 벌인 거예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심리학자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심리전을 한 겁니다. 국정원에서. 이런 게 마치 문화로. 그래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방방과.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끼리 방송에서 막 지금 슈퍼캣 터지잖아요. 방방봐야 그러면 518개를 두고 저희들이 막 폭동계 감사합니다 형님들 막 이래요. 그럼 그걸 두고 막 누군가 비판 댓글 달잖아요. 방방봐 못해 너? 방송은 방송으로 봐야지. 야 예능이잖아 이거. 뭐 그러면 뭐 표정 썩은 체 할까? 이런 식으로 이게 십수년간 방치가 되었어요. 그게 방치되면서 해악이 여기까지 커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치권에 도입시킨 게 이준석이구나. 맞습니다. 야 여러분 핵심이에요.
국민청원 동의 가주십시오. 못 참겠습니다. 60만 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못 참겠다. 뭐랄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재미나 이런 거를 이제 수단으로 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바닥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음지에서는 커뮤니티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이번에 리박스쿨 등장하면서 리박스쿨까지 리박스쿨은 이제 그걸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애들한테까지 애들과 군인에게 이념을 주입시키고 아무튼 미화된 교육을 과거의 박정희나 이승만을 미화하는 교육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최근 보도를 보면 민주주의 공론회장을 우리가 폭파시키자 뭐 이런 식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BBS 지상파 앵커 자리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제 동기가 뭐냐? 공론장의 오염을 방치하거나 방송국이 관망하거나 오히려 그걸 원해요.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마이크 대주기를 원한다고. 그걸 기계적 균형으로 표현해. 아까 말한 대로 아프리카는 웃음으로 포장해. 그쵸. 그걸 기계적 균형으로 포장해. 제가 그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난 그 기만적 중립, 우리 형님이 만드신 용어, 행동주의 저널리즘. 저 행동한 겁니다. 저 이제 내려왔잖아요. 저 이거 공론장 오염 청소하러 지금 들어갑니다. 제 손에 고무장갑 낍니다. 끼고 누군가 만져야 돼. 이걸 드러내야 돼. 청소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 그 약품 쓰고. 저랑 황희두 이사님, 우리 박영신 앵커님까지 저희가 청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해야 돼 이거 진짜. 할 일이 많은 게. 할 일 많아. 이게 지금. 사실 그래서 저도 신인규 변호사님이 진짜. 특히 이제 현실 정치를 또 꿈꾸시는 분이잖아요. 참 딜레마가 뭐냐면 정치인이 되면 또 밖에 강의나 이런 걸 많이 못 하잖아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내 포지션은 밖에 있는 거다. 그리고 저는 고소고발도 힘들어. 난 정치할 거기 때문에 고소고발 전 안 할 거거든. 정치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옆에서 역할 분담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들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전 계속 고소고발해 왔거든요. 이제 김가연 누님의 조언이 또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것도 배우님? 사실 심리전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거 팬코 유저들 몇 명 보러 왔을 거거든요. 보고 있을 텐데 좋아요는 누르세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도 해주고 청원도 시간 되면 좀 해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심리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엄청 극단적인 글들이라고 전부 다 수집해서 10개가 있다. 10명 다 고소하지 않습니다. 뽑기. 확률형 그 고소.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몰라요. 약간 쫄깃하네요. 쫄깃해요. 그리고 언제 갑자기 소장이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소장은 또 개별 수령이야. 개별 수령. 단체 수령이 아니고. 그래서 한동안 누군가가 소장을 인증하면 난 살았다 하고 또 그럼 까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차. 이게 따로따로. 그럼 시간차 공격이네. 시간차 공격. 따로따로. 배구에서도 시간차가 무섭거든요. 방심할 때 갑자기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너 일로 와봐. 소장이 너 이게 뭐니? 이게 뭐니? 너 이런 말을 하고 사니? 그런 거. 이게 굉장히 고소를 당해보면 내 행위가 나쁜 거고 그 나쁜 건 알아. 근데 당해보면 이거 했다가는 또 고소당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면 그제서 인식하죠. 그때부터는 브레이크가 생겨.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사실은 참 막기가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이 이후가 진짜 싸움이라 봅니다. 이유가 제가 이렇게 법적 대응하는 것도 너네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과거에 저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잘못했다 생각하고 그냥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 민주당 지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딴 당을 지지하든 뭐라든 최소한 그런 식으로 악플 남기고 낄낄대는 거를 문화로 생각하고 유머로 포장하지 말라.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까불대는 유저들이 있어요. 그거는 소위 리박스쿨, 늘봄학교 이런 세력들처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뒷배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한다. 예를 들면 뭐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정치권에서 누가 뒤를 봐준다든지 이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하죠. 사실은. 그걸 캐내야죠. 그거는 조직범죄지. 그래서 이렇게 망을 한번 이렇게 뿌려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 밖에서 계속 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저들은 제가 별도로 지금 아이디들 몇 개 수집을 해서 계속 올리는 글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정치인들이 유사한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랑 연결점을 찾아보는 거죠. 연결고리를. 그렇죠. 이제 이게 진짜 뭐랄까 이제 막이 오른 것 뿐이기 때문에 뭐 이제 특검도 가동되고 있는 와중에 특검도 가동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어떤 일이 그동안 벌어졌고 제도권 정치에서 왜 이것들을
그 길게 좀 긴 시간 동안 외면해 왔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반성해야 돼. 예, 반성도 해야 되고 이 차제에 좀 이 문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소라넷이라고 성인 사이트 걷어냈을 때도 사실은 뭐 성인 사이트가 굉장히 뭐 많죠. 지금도 많은데 모든 뭐 해외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걷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다만 그 안에서 불법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펜코에서도 실제 불법이 횡행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느 정부다? 이재명 정부다. 아니 우리 황희조 특검님 특검보 안 필요해요? 이 특검보. 네. 우리 박특검보 어때요? 박특검보. 특검보. 우리는 복수 추천 아니야? 그냥 단수 추천. 좋습니다. 특검보. 든든합니다. 특검보. 저는 그 뿔테안경 바로 갑니다. 뿔테안경 여러 개 사무실 없어요 우리는. 여기 사무실 내가 없어. 가는 곳이 사무실이다. 여기 그리고 인력 지원도 없어요. 그냥 자체로 가. 자체로 가. 저는 갑니다. 당적 보유 경험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 지금. 당적 보유 나도 경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빼나가는구나. 특검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지금 없습니다. 저공비행님이 중요한 말씀 주셔서 저공비행. 그걸 얘기해주면 안 되지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간 얘기를 안 하다가 그렇죠, 지금 왜 얘기 안 하냐면 했죠.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될까? 그 몇몇 제가 유심히 보는 계정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기면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이제 못 버티거든요. 네네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판단할까도 일종의 심리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약간 사실상 전면전이네 지금은. 뭐 그쵸. 공론화가 됐으니까. 네, 이 전면전이야. 공론화됐고. 그리고 불법이 드러났고 수사 들어가고. 그쵸. 요거는 전면전이네 사실상은. 이건 이제 이해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분과 이쪽에서 한번 좀 누가 얘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심각합니다. 자,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 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도 좀 주시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굉장히 면밀하게 대통령께서도 온라인 민심을 잘 읽고 계시니까 어떤 게 요즘 또 문제가 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보면서 그리고 사이버 내란이라는 말 처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고 나서 희두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보시고 기분이 좋아서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잠깐 했습니다. 예의가 있어.